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소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바이러스 감염이 1급 발암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암 환자가 많이 늘었고, 흔한 헤르페스나 인두유종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장기간 잠복하면서 다양한 암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우리 몸이 가진 면역력으로 억누를 수 있지만,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바이러스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종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자연 면역만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인류는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명적인 바이러스 몇 종류에 대한 백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 백신 개발이 안 된 바이러스에 대해선 우리 몸이 가진 자연 면역력만이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자연 면역 시스템을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헐겁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연 면역 영역에선 개인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면역 저하가 심각한 상태일 테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땐 적극적으로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보강해줄 의학적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백신 접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암 환자들이 맞으면 좋은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염에 의한 병이 아니고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의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생긴 병입니다.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만 억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바이러스는 면역세포를 피해 척수나 신경절에 숨어있던 것입니다. 이 상태로 장기 휴전 상태로 지내다가 어떤 이유로든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상포진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내 면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것과 새로운 감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나요?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대상포진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고령의 노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장기간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젊은 사람도 잘 생깁니다. 이처럼 대상포진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면역 저하입니다. 이제 왜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가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몸의 한쪽 편에만 국한된 통증, 따끔거림, 가려움증 또는 타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은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은 초기부터 신경통증이 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개인의 면역력과 체력, 그리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물집의 호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지만 적절한 면역 치료를 받으면 수일 내로 딱지가 생기고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상포진에 걸리면 통증 치료를 잘하는 병원보단 면역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면역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엔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신경통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수시로 바늘로 찌르거나 뜨거운 불에 데인 듯한 신경통증은 하루도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수개월, 수년간 이런 신경통증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만성적인 신경통증은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절반가량 발생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삶의 질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하시키지만 치료가 어렵습니다. 드물지만 면역력 저하가 극심한 경우엔 뇌염, 척수염 또는 전신성 대상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어떻게 면역력을 저하시켜 대상포진이 생기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세포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분열하는 골수세포,
모근세포, 구강과 위장관의 점막세포들도 손상시킵니다. 특히 골수는 혈액세포를 만드는 중요 기관인데 항암 치료로 인해 골수 기능이 억제되면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생산이 모두 줄게 됩니다. 그 결과 백혈구 감소증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선천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중구와 후천면역의 핵심인 T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대폭 감소하면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모두 약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항암치료가 면역세포의 생산기지인 골수를 억압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에서 포괄적인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중 대상포진은 후천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숫자가 대폭 감소하고 무력해졌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더 이상 피하고 숨을 필요가 없어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후천 면역뿐 아니라 선천 면역까지 모두 무너지기에 일반인의 대상포진에 비해서 더 아프고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는 이러한 이중적 위협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 생백신과 사백신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약독화 백신입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근본적인 한계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 항원만을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도 있습니다. 싱글릭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백신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대신 면역 반응을 강화하기 위한 면역 증강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가 맞을 수 있는 사백신인 싱글릭스의 일반적인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글릭스는 모든 성인 연령대에서 매우 높은 예방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효과도 90%로 매우 높습니다. 대단한 점은 백신 접종 후 최소 10년 이상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를 유지해 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에게도 강력히 권장되는 백신입니다. 다만 첨가되는 면역 증강제 때문에 약독화 생백신보다 접종 후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증이고 며칠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기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면역 저하자에 대한 싱글릭스 접종 효과는 어떨까요? 2022년에 혈액암 환자 중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효과는 68.2%였고 신경통 예방 효과는 89%로 나타났습니다. 이식 후엔 면역 저하가 매우 심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의 혈액암 환자의 연구에서는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87.2%로 10%가량 더 높게 나타납니다. 2023년엔 항암 치료 중인 유방암, 폐암 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접종 완료 1개월 후 항체 양성률이 65.1%로 높았고 항암 치료를 중단 없이 마칠 수 있었다 합니다. 이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내 가이드라인은 18세 이상의 암 환자와 면역 저하자에게 싱글릭스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감염학회는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싱글릭스를 우선 권고하고 면역 저하자에게는 싱글릭스만을 유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싱글릭스 접종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싱글릭스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암 치료 전엔 면역 체계가 비교적 건강하기에 최적의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회 백신 접종하고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릭스는 생백신이 아니므로 항암 치료 중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가장 낮아지는 항암 후 1주차는 피하고 새로운 항암 주기 시작 직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 반응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통한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익합니다. 항암치료 전에나 치료 중에 접종하지 못했다면 항암치료 종료 후 3개월 지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싱글릭스는 4백신이므로 환자의 전신 상태가 허락한다면 일찍 접종하는 게 유리합니다. 6개월 혹은 1년 이상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생백신 접종을 한 경우라도 싱글릭스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생백신 접종 후 최소 8주가 지난 후에 싱글릭스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급성기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후에 접종해야 하니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린 후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싱글릭스는 총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1차 접종 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하는 것이 표준 간격입니다. 면역 저하자이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접종 간격을 단축해서 빠르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접종 간격을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접종 간격은 4주입니다. 만약 2차 접종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2차 접종을 받으면 되고 1차 접종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로 인해서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항암 치료 중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엔 증상이 더 심각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고통스러운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대상포진이 걸린 암 환자는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항암 후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낮아진 암 환자에게 백신 접종은 이러한 대상포진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예방수단입니다. 힘든 암 치료 과정에서 대상포진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의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4백신이 표준 예방접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